계획이 다 망가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무래도 큰일이 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일단 여기부터 해야겠구만. 어쩔 수 없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뭔가 할 게 좀 많아져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들려야 될 텐데. 잘 들리나요? 다행이에요. 혹시 뭐 끊기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다행입니다.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끊긴다고도 하니 아주 다행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테스트 방송을 좀 켰는데요.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저 좀 이따가 또 빨래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오늘 세이프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세이프하우스도 해야 됩니다. 조금 오늘은 일정이 빡빡하네요. 어쨌거나 모두 제 방송 보러 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몇 가지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좀 내일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내일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수고요. 여러분들은 신수에 보이는 라디오 테스트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 방송은 앞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면 오늘처럼 수요일 날에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명확한 일정이나 또 방송 컨텐츠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제 트위치 채널 정보 탭에 가시면 뭐 이제 디스코드 채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이제 방송용 이제 공지사항 올라온 트위터랑 그다음에 혹시라도 유튜브가 올라올 일이 생기면 영상도 올라올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보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몰라서 OBS를 켜놓고 OBS에서 녹화랑 그 다음에 방송 송출까지 동시에 해놓기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면 정말 다행이지만 나중에 녹화본을 땄을 때 그게 만약에 좀 구리다 이러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만 더 키워야지. 연아이지만 자
이쪽에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 저희 집에 있는 마이크랑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저번에 노래 방송 있을 때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노래 방송을 했었고요. 아마 다음 노래 방송은 제가 독립한 이후에 노래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아파트 단지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특성상 노래 방송을 좀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노래 방송은 제가 정식으로 독립을 하고 또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 유의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독립 자체를 하는 게 또 요새 이렇게 물가도 확확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계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빅 스텝 밟으면서 금리가 점차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뭔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젠 전세는 좀 무리죠. 전세를 하기에는 집값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제 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돈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월세로 나가는 그런 루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월세로 나가게 되면 추후에 이제 집을 살 목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진다는 단점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를 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세션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뭔가 딱히 한 게 없잖아요. 일단 오늘 그 내일 있을 여러 가지부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일 수능이죠. 수능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좀 지정된 몇 개의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이 10시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수능 당일날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물론 민간 기업이나 좀 영세한 곳에 아니면 또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시간에도 왔다 갔다를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그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수험생들이 빠르게 본인의 시험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통 환경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능 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수능이랑 동떨어진 지 벌써 8년 넘게 지났고 이제 9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이제 수능에서 많이 멀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수능과 여전히 가까운 분도 계실 거고 일단 확실한 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내일 수능이다 하시는 분은 없으셔야 좋겠습니다. 네, 없으셔야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방송은 이게 아무리 잔잔하게 약간 말로 하는 이런 방송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 시간에 조금 더 마지막 스포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푹 주무시고요. 그렇기를 바랄게요. 내일 시험 만약에 치시는 분들 있으면 아주 화이팅 하셔서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내일 수능이랑 일절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좀 더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지스타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지스타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목금토일 4일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됩니다. 백스코 오실 때는 빠르고 편안한 철도를 부디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도로교통공단 직원이지만 제발 네,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다 있을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지하철 타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산 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가 김해, 창원, 양산, 울산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으로 진짜 부산 완전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4가지 루트로 많이 오시죠. 첫 번째는 노포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 두 번째는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 세 번째는 사상 서부 버스 터미널. 이쪽은 보통 이제 이제 호남권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서부 터미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용하시는 게 KTX, 부산역이나 구포역, 또 부천역에 있는 KTX나 새마을 같은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든 방안이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포동으로 오시면 1호선 타고 쭉 가서 서면에 부산의 가장 번화가인 서면에서 환승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출퇴근 인파도 많을 거예요. 원래 서면은 인파가 많아요. 비수도권 중에서 교통량 1위인 지하철역이 서면역이에요. 자, 두 번째, 부산역이 오시잖아요. 부산역에서도 어차피 결국 서면역에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사상역에 가시잖아요. 사상 서부터미널에서 오셨다. 같은 2호선이라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역시 서면을 지나갑니다. 즉 여러분들은 자리에도 못 앉을 거고 서면을 또 지나게 되겠죠. 김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공항은 심지어 사상에서 환승도 한번 해야 돼. 그래도 자차보다는 확실하게,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차보다는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백스코역이라는 영명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솔직히 지스타를 백스코 이제 제1 백스코랑 제2 백스코가 있잖아요. 제1 백스코가 이제 여러분들이 센텀시티역에 내리면 바로 보는 건물이 제1 백스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다음에 가끔씩 부산 코미골드를 하는 제2 백스코가 이제 도로 반대편에 더 멀리 있어요. 물론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발 부디 코레일과 부산교통공사의 농간에 당하지 않고 센텀시티역에 내리셔서, 센텀시티역 1번 출구일 거예요. 거기로 내리시면 되건데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회장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로 반대편에 홈플러스가 보일 거예요. 홈플러스 지금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홈플러스랑 백스코를 이렇게 횡단하게 해주는 횡단보도, 이게 지금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됐냐면 주기마다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각각 다른 문제 때문에 어쩔 때는 엄청 짧고 어쩔 때는 길고 어쩔 때는 그냥 딱 맞고 이런 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밑에 숫자로 남은 쪽 표시하는 것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지금 이러한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횡단보도를 지나실 때는 반드시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는 그냥 들어서지 마세요. 이미 그때 늦은 겁니다. 그땐 들어서지 마시고 웬만하면 초록불이 깜빡일 땐 그냥 멈춰 서시고 기다리셨다가 다음 신호, 아니면 좀 바쁘다 싶으신 분들은 지하철 통해서 그렇게 이동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일할 거니까요. 혹시나 백스코 근처에서 저를 만나시게 된다면 저 불쌍한 영혼한테 뭐라도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는 이제 또 그걸 하잖아요.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내 직무랑 0.001도 관련이 없는 일이 맞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겸직인가 아닌가인데, 솔직히 뭐 일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도내를 10,000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막아놨어요. 지금 도내가 되나 안 되나는 솔직히 제가 테스트 안 해봤고, 테스트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쭉 막아놓을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돈내주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 별로 없으니까 채팅을 통해서 저랑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 열려있다 그럼 10,000원 이하로 부탁드립니다. 저런 셀리스트님 반가워요. 자, 아무튼 이제 백스코 주변 교통 상황이 아마 지스타에서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그 공지물도 있을 거예요. 그 307번 버스가 다니는 원래 백스코 정류장이 안 선다. 307번 버스는 그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바로 이어주는 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버스를 또 많이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버스는 지스타 기간 중에는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307번 버스 타고는 그냥 지하철역까지만 가시고, 지하철역에서부터는 그냥 지하철 타셔서 오시는 것을 아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그 307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수로 구간이나 좀 좁은 길을 많이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좀 답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307번 버스는 웬만하면 지하철역까지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단역 가는 버스 타지 마시고요. 하단역 말고 저 위로 이렇게 위로 이제 덕천, 만덕 이런 쪽으로 가는 망미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버스 타세요. 그런 버스 타시고요. 절대 하단으로 가는 불상사가 벌어지면 안 될 겁니다. 하단으로 가시면 길도 먼데다가 지금 지하철 4호선 아니지 지하철 부산에도 지금 5호선 뚫고 있는데 5호선 공사 중이라서 한쪽 길이 난장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역으로는 가지 않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집안에 콕 박힌 고양이처럼 지낼 거라서 지스타가 관련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아마 지스타 요번에도 그렇게 막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번에 오늘인가요? 프레스데이를 지스타 프레스데이를 오늘 했는데 거기에 게임물 관리위원회 거기 직원들 왔다며? 걔네들 계란 안 맞았나요? 시원한 소식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요번에 좀 많은 좀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은 또 와가지고 공공기관 지그들이 공공기관 드립을 쳤대. 기자 간담회 때는 공공기관 아니란 드립을 치더니 내로남불이 되어버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욕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그 욕먹은 단체가 오늘 또 왔고, 왜냐 일단 G스타라는 행사 자체는 게임에 관련된 행사고 일단은 깨가니도 게임에 관련된 기간은 맞아요. 정말 슬프게도 게임에 대한 관련된 기간은 맞기 때문에 왔는데 욕을 실컷 먹었다죠. 네. 지그들이 벌려놓은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킥킥킥 비웃다가 사뿐히 치려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게임을 막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게임을 즐기는데 참 나이 드신 분들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심지어 다른 나이 든 분들도 안 할 말을 해. 걔네들은 약간 그러니까 나이를 똥으로 쳐먹은 됐습니다. 이런 말은 좀 하지 않도록 하죠. 그냥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스타에 가시면 아마 깨가니 부스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너무 욕만 하지는 마시고 뭐 가서 이제 뭐 그쵸. 그래서 말은 이 정도로 줄이려고요. 게임을 깨가니 이야기는 뭐 다른 유튜버분들, 스트리머분들, 뭐 다른 이제 평론가분들, 기자분들이 많이 해줄 테니까 우리는 뭐 적당히 흘러갑시다. 적당히 흘러가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지스타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많이 예상되니까 여러분들은 조심조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 치시는 분들 파이팅 해주시고 만약에 수능을 내일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버워치를 하고 있다, 방송을 보고 있다, 당장 끄시고 시험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네 누구 저격하는 게 맞냐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습니다. 수능이랑 지스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또 할 게 있었는데 자, 일단은 간단한 수능이랑 지스타 이야기 해드렸고 내일 그 VR챗 안에서만 이야기를 좀 하면 내일 카페데어나트 하죠. 내일 카페데어나트 합니다. 카페데어나트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파멜로이 데이니까 제가 이 아바타가 아니라 파멜로이 도서관 때 당시 아바타를 리메이크를 좀 몇 번 한 바로 그 아바타 레나 칵테일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저기 채팅방에서 열심히 출근해야 하네라고 말하고 있는 셀레스티님도 출근하실 거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카페데어나트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조용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 방송도 좀 잔잔한 방송이고 그 다음에 카페데어나트도 물론 카운트앞은 좀 시끄럽고 그렇지만 잔잔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잔잔한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잔잔한 힐링 이런 것도 좋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자면 좀 안 되겠지만 그치. 모두가 손님일 때도 있었지. 저도 다른 이벤트 월드 가면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으로부터 1시간 4분 10초 뒤에 세이프하우스 합니다. 세이프하우스 때에는 자, 세이프하우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이프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세이프하우스는 카페데어나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벤트 월드죠. 이 월드에서는 주로 이제 사격이나 아니면 좀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뭐 술 파는 것도 있고 뭐 다른 부속의 모험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슬로모션 같은 것들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직원들과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월드입니다. 다만 배경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거죠. 격주 수요일로 하는데 수요일 격주로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격주 수요일을 하는 날입니다. 9시 반부터 1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하고요. 저도 세이프하우스의 스토리텔러 작가예요. 그래서 등록은 돼 있는데 저는 보통 거기서 근무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내일은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이라서 공공기관이 출근이 늦습니다. 공공기관 출근이 늦다는 말은 뭐다? 내가 좀 더 늦게 잘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이프하우스에 투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세이프하우스 오늘 약 1시간 2분 30초 뒤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라주세요. 세이프하우스는 그 드레스 코드 같은 건 없고요. 다른 이벤트 월드랑 마찬가지로 무단 스트리밍 금지되어 있고요. 아바타 변경 금지되어 있고요. 무거운 아바타도 당연히 좀 자제를 해야 될 거고, 뭐 테러나 기타 나쁜 좋지 않은 행위들, 싸우는 거, 갈등 일으키는 거, 정치 뭐 이런 좀 위험한 이야기들한 거 당연히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반드시 유의하시고 월드 방문하셔서 재밌게 세이프하우스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좀 있으면 융트럭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사실 지금 벌써 융트럭을 할 시간인데 오늘 융트럭이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셔도 융트럭은 아마 참여가 안 될 건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네, 오늘 안 열려 있네요. 네, 오늘 융트럭 안 열려 있으니까 융트럭은 다음 기회에 놀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융트럭이 저희 카페디언아트랑 같은 커피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니그린님께서 만드신 이 커피 시스템이 워낙 리얼하고 좀 더 현실감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이벤트 월드들에서 미니그린님의 커피 만드는 걸로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는 같은 가게에서 같은 커피집에서 원두 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마 다른 이벤트 월드들도 만약에 커피를 도입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할 말이 보자. 일단 이벤트 월드 이야기 다 했고요. 보자. 노래방송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드렸죠. 노래방송은 앞으로 노래방송은 테스트 기간 중엔 없을 거고 제가 이사를 간 다음에 노래방송 이제 이어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면 안내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백스코 이야기, 수능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벤트 월드 이야기 이런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쪼록 혹시나 지스타 오실 분들은 부산에 오실 때 좀 각별히 주의해서 오시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부산 교통 상황이 지금 부산에 자주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산에 지금 공사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까지 또 대심도 도시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라서 또 곳곳에 지금 땅이 막 파져 있어요. 그 점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서면에서 사상간 BRT 공사를 하고 있어서 중앙차로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이 막혀 있을 거예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렬대로 부산역 뒤편에 보면 바닷가 보이는 큰 길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지하차도 공사 중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 지하차도 공사를 하다가 바닷물이 밀려 들어서 지금 공사가 물 뺀다고 지금 바빠요. 물 뺀다고 바빠가지고 여기도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그렇게 되면 부산에 멀쩡한 도로가 뭐가 있지? 없네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대로까지 파고 있단 말이에요. 대심도 할 때. 7번 국도야 그거. 부산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 막갔잖아 지금. 2번 국도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막갔지 지금. 밑에 있는 간선도로 이것도 지금 공사 중이지. 부산역 뒤편에 요거 2번 국도 7번 국도 여기 뒤편. 그것도 공사 중이네.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에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시 몇몇 장소에서, 르노 코리아에서 요번에 나온 차죠. QM3 하이브리드 차종의 시승 행사가 또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부산시청이나 좀 주요한 포인트들의 시승 센터를 마련해서 이렇게 시승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나 현대 기아 잘 안 타. 나 르노 타. 나 르상스야. 뭐 이러신 분들은 또 면허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그 부산시청에 확실하게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청 1층에 시승 상담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또 특별한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건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사실 그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건 그 디스코드, 제 디스코드 방송용 디스코드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연도 남길 수 있고 또 유머 글도 좀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월드는 제가 직접 만든 월드예요. 제가 직접 만든 월드고, 지금은 이 월드랑 이 월드에서 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방송 오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그 월드에서 하루 동안 방송을 하는 그런 거를 좀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여러분들의 추천 월드들을 받아서 선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포인트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 선택된 월드가 있으면 그 월드에서 방송을 하는, 뭐 다음 날이 되든 그 전날이 되든 방송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볼까 해요. 이런 거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드를 추천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죠. 보이는 라디오 방송의답게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사연도 신청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디스코드 채널은 제 채널 밑에 정보 탭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디스코드 신수 샵 354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거기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디스코드 채널 안에서 좀 낄낄빠빠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쉽게도 낄낄빠빠는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사람이 많으면 좋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래. 제가 사실 여기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다른 월드에서,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 새로 생긴 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가워요. 자, 이제 좀 돌아다녀 볼 건데, 사실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제 이 방송 월드에서 추가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가 예전에도 방송월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요. 노트북이 있고 이제 이게 여기가 저작권 무료 부금들 이렇게 놓아져 있고요. 여기 마이크랑 제가 방금 앉은 의자, 그 다음에 신호등은 제가 현실에서 일하는 직무를 상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놔뒀고, 혹시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스트가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게스트가 되시거나 뭐 다른 스트리머가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을 때는 한 명이면 이 의자를 옆에다가 끌어와가지고 이 의자 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이런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명 정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이 의자를 옆에다 둬가지고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그렇게 초대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명이 오실 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는 그 미니그린님의 시스템이죠. 커피 시스템. 저번에도 여기서 이 커피 우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가끔씩 여기서 커피 만들어가지고 책상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친근하게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놨고요. 자,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칠판입니다. 햇반 직원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 칠판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칠판이 있는 이유는 익숙한 목소리라고요? 아유 세상에. 저런. 반가워요. 자, 여기 칠판 있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 방송은 강의 방송입니다. 다음 방송은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뭔 똥단지 같은 소리인가 싶지. 근데 할 거예요. 다음 방송에 대해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방송은 언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언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영어도 배우시고 뭐 중국어, 일본어 뭐 별의별 언어를 다 들으시잖아요. 배우진 않아도 듣긴 듣잖아. 배우진 않아도 듣긴 들으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연하지만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이 이거 재미없어요.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어차피 테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거고요. 뭐 정식 방송이 되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번 테스트 방송에서는 제 마음대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언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언어의 많은 종류의 학문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비교 언어학. 비교 언어학은 언어를 비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줄기처럼 나무처럼 만드는 약간 그런 언어학의 한 종류예요. 뭐 우리가 음성론, 이제 손에 관한 거, 음은론, 그 손에 담긴 뜻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언어학에 대한 전공자도 아니고 또 언어를 깊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고 또 같이 듣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이런 강의 콘텐츠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알고 있는 것도 공유를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방송 말고 다음 방송에.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 언어학으로 하지만 그 다음 방송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거 다 다음 방송이죠. 이거 한 이후의 방송 중에서는 그걸 할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것도 할 겁니다. 이거 문과죠. 이거 문과 내용이잖아. 근데 갑자기 이과 내용으로 턴할 거야. 왜? 난 이과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런 강의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다른 방송들이랑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오늘 방송을 제가 안내를 안 했죠. 방송할 때마다 원래는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부터 좀 트위터나 이런 데 방송 일정을 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한다면 말이죠.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 칠판을 좀 떠나봅시다. 한 명이 칠판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구만. 자, 여기는 초록벽이죠. 크로마키 쓰는 벽입니다. 이게 사실 이건 잘 안 쓸 것 같아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차피 카메라 안에 내장된 기능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도구가 필요한 방송이 있다, 그럴 때는 이 크로마키 벽을 쓸 건데 그게 아니고선 이 크로마키 벽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이죠. 사실 이 방은 좀 미완성이에요. 여기 지금 불빛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원래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불이 지금 안 타오르고 있잖아. 근데 빛은 있어. 여기에도 빛이 있긴 한데 원래 여기도 지금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구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 방송에 지금 이 소파에 콜라이더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하면 내가 붕 뜨더라고. 그래서 이 콜라이더를 지우고 다음 방송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아쉽죠.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이런 공간도 있다는 거. 이렇게 스튜디오 탐방이 끝났고요. 다시 돌아갑시다. 자, 문제는 이렇게 탐방이 끝났으면 카메라를 또 설치해야 되잖아. 이게 또 일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은 생시하고 있는 신수를 계십니다. 아차. 아직 코로나가 덜 끝났어요. 분명 격리는 끝났고 오늘 확진 통보가 난 지 2주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격리를 일주일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났으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주부터는 계속 일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가래도 끼고 기침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노래 방송할 때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노래 방송을 전에 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힘들었어요. 고음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고음이 있는 그 소찬이의 Fears를 확 불러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힘듭니다. 네. 고음 방송이 좀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스튜디오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서만 방송을 할 순 없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링크 통해 정보 통해서 아니면 트위터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월드 추천 아니면 사연, 유머글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제가 또 이제 그걸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월드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저의 디스코드 채널에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와주셔가지고 같이 좀 글 남기고 교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데미라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트위터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 빨간 의자 요거 여기에 초대를 좀 해봐야겠어요.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초대를 또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손님 모셔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시간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닉네임 이번에 팔로우 주신 분 닉네임 보니까 메이플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나네요. 이건 참 혹시 메이플 유저신가요? 유저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메이플 했었거든요. 메이플 스토리가 지금은 약간 강원기 디렉터님이 뭔가 스트리밍의 맛을 들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저번에 다른 유튜브 보다 보니까 막 강원기님이 뭐 이거 먹어주는데 막 그거 좋다고 막 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참 메이플 스토리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 재밌다는 게 스토리 저는 이제 메이플 좀 스토리 보는 맛으로 하긴 했어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옛날 메이플을 기억하신다면 그 당시에는 메이플 스토리에 스토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토리가 진짜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막 시그너스 기사는 추가되고 막 이제 막 영웅들 추가되고 검은 마법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빅뱅이 이렇게 터져버리고 물론 그 빅뱅도 그 당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영향을 좀 받은 거긴 하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든 어쨌건 대격변처럼 빅뱅이 일어나면서 현재 시스템이 대충 구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처럼 막 영웅들 캐릭터들도 많이 생기고 스토리도 좀 진행이 되고 이런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스토리가 새로 생긴 스토리를 즐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 스토리가 생겼을 때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옛날엔 스토리가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가다가 검은 택시 그거 잘못 눌러가지고 막 개미굴에 캐릭터 갇혀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레벨업 할 수 있는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편하게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레벨업이 좀 쉬워지고 그다음에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이제 확 올라가면서 수준이 그때부터 막 게임이 가차가 필요해지고 막 펫 효과 이런 것도 필요해지고 막 장비 강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지고 스타포스 이런 것도 생기고 막 아케인 심볼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 게임이라는 사업 아이템 자체가 처음에는 재미를 위해서 시작을 했을진 몰라도 셀레스트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게임이란 거는 결국 컨텐츠 소모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 소모를 모두 하고 나면 솔직히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줄어들어. 그 관심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돼. 내가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 아니면 주식을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닌 이상 그 돈은 한정적이죠. 그럼 무조건 과금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게임 많이 팔아가지고 장사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21세기 초까지의 트렌드였다면 넥슨이 이렇게 제시한 부분 유료화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플에도 이렇게 묻고 마비노기에도 이렇게 묻고 덕지덕지 이제 여기서 쳐바르니까 저기서 쳐바르고 여기서 쳐바르고 그게 또 BM이 발전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고 그걸 또 질러주고 이러니까 지금 같은 형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너무 심해져서 이게 사행성이 돼가지고 이게 심각하다라는 게 우리가 판단이 돼가지고 정부가 욕을 했는데 정부는 사실 그거를 아무튼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지식백과 채널이라든지 게임 관련된 유튜버들 뭐 찾아보시면 이야기들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좀 안타깝긴 하죠. 우리는 게이머인데 게임한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VR챗은 VR챗 플러스를 제외하면 참 정직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정직한 게임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타 만들고 월드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바타 만든 돈, 월드 만든 돈이 VR챗에 가는 게 아니거든. 제작자들한테 가거든. 그 돈은. 그 돈 제작자들한테 가요. 그 아이템을 만들었던 제작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무료 게임은 맞아. 완벽한 무료 게임이고 부분 유료화도 심지어 아니야. 물론 이제 VR챗 플러스라는 걸 최근에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부분 유료화는 아니죠. 뭐 우리가 돈을 쓴다 해서 얘네들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쟤네들이 돈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호구라서 막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VR도 사고 막 풀트래킹 한다고 막 바이브 트래커도 사고 베이스 스테이션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좀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와이파이 방식으로 트래킹 잡는 뭐 슬라임 VR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 어쩌기 하고는 있지만 씁쓸한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씁쓸한 건 씁쓸한 거야.
지금 시간 20시 5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9시 되면 오늘 방송을 종료할 생각이에요. 오늘도 좀 잡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긴 했는데, 여러분 컨텐츠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힘을 주시는 방법은 디스코드 채널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방송의 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의견도 좀 교환하고,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가 첫 번째 기조예요. 첫 번째 기조가 보이는 라디오이긴 한데, 라디오면은 좀 약간 사연 같은 것도 갖고 이럴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연도 남겨주실 수 있는 공간 제가 마련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사연도 좀 나누고 이랬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방송 중이든 아니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든 물어보시면 좀 추려가지고 제 방송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 방송은 기본적으로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방송을 좀 추구하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 방송 분위기가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른 거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게임을 자주 할 것도 아니고 보통 이야기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봐주신 분들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20시 59분 22초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시원섭섭하네. 오늘 원래 이렇게 좀 급하게 준비할 게 아니었는데 오늘 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 지금 유니티도 다 안 끝내고 온 거거든요. 저 유니티도 좀 하다가 다시 세이프하우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유니티를 좀 하러 갔다가 다시 세이프하우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네. 나중에 그 세이프하우스 놀러 오시면 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세이프하우스 때 여러분들 놀러 주시면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티라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방송은 아주 지루할 강의 방송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제가 녹화를 틀어놨는데 이 녹화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녹화 확인해서 잘 되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VOD 서비스가 중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를 쓰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 강의 방송이라고 이런 거 봐. 다음에 뵙고요. 그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수능 치실 분들 열심히 치시고 공부하러 가세요. 안녕.